아홉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인데 강제 경매로 4,300만 원에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는 다른 거 설정은 없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전입을 2020년도에 했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2020년 5월 20일. 다시 말하면 5월 10일 날 들어오고 21일 날 했다는 얘기는 열하루 만에 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진성세입자예요. 진성세입자인데 얼마로 했죠? 1억 4천이죠. 자, 그런데 여기가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죠? 1억 4,800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건 낙찰을 받아갖고 전세를 다시 준다고 하더라도 1억 4천에 똑같은 가격을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2, 3천만 원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땅 가격 자체를 내가 평가하고 집 자체를 평가하는 걸 감정가로 어떻게 되는가 보다는 전세가 1억 4천이고 이게 진성으로 한다 그러면 충분히 투자할 만하고 낙찰 받았어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여기 낙찰 받은 여기 세입자한테다가 1억 4천 그대로 인정해 줄 테고 하고 나하고 새로 계약서 쓰자. 배당 받으면 배당 받아오잖아요. 받으면서 다시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 수강생 그렇게 할 적 많습니다. 보면. 이해가셨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도 한 2, 3천 가지고 충분하지 않냐 그러면 강제 경매는 4,300인데 1억 4천 주고 나면 예를 들어서 1억 5천 주고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뭐 1억 4천 주고 나면은 여기서 이 사람이 한 4,300은 청구했지만 한 3, 400만 원 받아가고 떨어지겠죠. 토지만을 해도 1억 3,700으로 우리가 저기 뭐 감정했더라고요.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그 투자할 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항공사진 찍어 배치대를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항공사진을 봤더니 항공사진에는 집이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집 자체를 한 3, 4년 진 지가 밖에 안 됐다는 얘기. 항공사진 바뀌기 전에 바뀌는 그 전에 저게 집을 지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면. 여기 보면 그 서해안에 그 태안에 있는 곳에 이 바닷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위치 자체도 상당히 좋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집 자체도 깔끔하고 괜찮고 이쪽 앞으로도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 다른데 그때 당진에서 이런 거 집이 나온 곳이 있는데 반가격도 떨어졌는데 그때 내가 추천을 안 한 게 뭐냐면 지금은 여기 집을 이렇게 들어서 지었죠.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밤에 여기 안에 저기 불을 켜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안에 자체를 들여다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들지 않고 내려서 진 집이 도로변에 예전에 진 집이 있어서 그렇게 반값좀 떨어졌는데 그 추천을 제가 못했던 게 뭐냐면 밤에 지나가면서 안에 보면 버스나 뭐 이런 거 타고 지나가면 그 안에 안방하고 밤에 북한이 다 보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변에 바로 옆에서는 좀 들어서 지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았었는데 이건 지금 들어서 지었더라고요 보니까. 열 번째 물건 대구광역시 동구 토지만 매각으로 해서 강제 경매로 3억 6천에 나왔었는데 건물은 김중환으로 돼갖고 법정사건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입찰을 몇 명이 했어? 28명이 해서 감정가가 1억 3,600을 3억 1천까지 떨어져서 지금 뭐야? 2등이 2억 3,500이 이렇게 됐는데 28명, 이게 뭐 한 6, 7명, 5명 들어갔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조금 뭐 의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28명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제가 여기 뭐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 땅인가 이게 자세히 봤더니 여기에 저게 있더구만.
여기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의해서 뭐야? 재정비 촉진지구로 돼 있다 보니까 재개발하는 곳이더라고요. 보면 재개발하는 곳인데 여기가 좀 땅이 지금 그 126제곱미터면은 30 몇 평인가? 이게 몇 평이죠? 38평에 이것을 입주권을 제가 알고 있기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건물한테는 입주권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 땅을 낙찰을 받고 건물 주인을 상대로 지조와 청구 철거 소송을 해서 건물을 이제 내 걸로 만들든지 뭐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 조합원이 설립이 됐으면은 그쪽에 가서 이 땅을 낙찰을 받았을 때 입주권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낙찰을 받으면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납을 하고 안 됐다고 했을 때는 건물이 없으면 안 해준다고 하든지 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조합원 정산 체류한다고 이제 땅에 대해서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냐. 열한 번째 물건입니다. 경상남도 남해군에 우리 박사장님이 여유가 있으시면은 이런 거는 하나 사놔도 돼요. 보면은 남해군 창산면 대머리인데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거주자도 없고 대학력도 모두 그냥 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노란 색깔로 이렇게 돼 있죠. 네. 국어로 돼 있죠.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적도상 도로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현황도로는 있습니다. 여기 조금이 이쪽으로 옆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남해에 들어가서 섬에 들어가는 입구에 바닷가하고 한 250m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이런 정도 떨어진 곳에는 찾을만 하다고. 그러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집이 있고, 제가 현장 가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보면 벽돌로 집을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이런 집을 내가 만약에 샀다고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화장실이나 샤워실은 수리해서 만들면 돼요. 정리하면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난방에 경유보일러를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보기엔 이런 집은 경유보일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전기 온도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쉬고 있다가 며칠, 일주일에 한 번 가더라도 들어가서마자 어떤다? 바닥 전기 온도를 딱 올려놓으면은 한 시간 만에 바닥이 뜨끈뜨끈하고 닫고 나올 때는 그냥 전기 꺼버리고 나오게끔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남해 아니고 뭐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바닷가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는 무슨 뭐 사놓고 쓰다가 별장으로 쓰는 거야. 쓰는데 사는 사람이 있다고 팔고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냥 별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1년이고 뭐 2년이고. 그러다 누가 사겠다 그러면 돈이 된다면 팔고 나오는 거죠. 억지로 막 팔려고 애를 쓰지는 말자. 네? 저는 이런 걸 좀 하나 사놓고 있는데 나는 사실은 이거를 우리 괜찮다 그러면 우리 공투에서 사놓고 싶어요. 그럼 우리 공투에 있는 물건이 한 45명이 되는데 45명이 돌아가면서 한 분씩 가서 저기만 1박 2일로 쉬고 오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우리가 5천만 원 샀으면 1억에 내놓고 팔리면 팔고 나와서 배당으로 받아가는 거고 안 팔리면 그냥 쓰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12번째 보면은 영천시에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 나왔는데, 제가 이게 먼저 번에 두 개가 나온 것 중에서 건물 매각 제외 하나만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그것도 매매가 되지 않아서 지금 다 한 번씩 다 더 떨어져서 49%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하나는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인데 왜? 54평이고 4,900만 원입니다. 자,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고 땅이 몇 평이요? 54평에 4,900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맞은편에 있는 것 또 하나의 건물이 또 경매로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따지면 여기에 나온 게 있고 요 맞은편에 있는 게 도로를 사이다 두고 맞은편에 있는 겁니다. 또 나온 것이 있는데 그거는 요 집입니다. 요 집인데 이건 토지만 매각이죠. 근데 아까는 54평이었죠. 지금 74평이죠. 20평이 많은데 아까 5천 얼마 했었죠. 근데 지금 얼마죠? 4,400이죠. 자, 그러면 땅이 74평에 4,400짜리가 뭐 토지는 매각 제외고 토지만 매각이 건물 매각 제외가 좋아요. 아까처럼 토지 건물 전체 54평에 5,100만 원짜리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아요? 돈이 되는 게 좋지 무슨 하지만 토지만 매각이죠. 여기 거주자 없죠. 이 건물 주인한테다가 엄마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면 건물 거의 1, 200만 원에 가져올 수 있으면은 아까 거보다 평수가 20평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이게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 다 가져와 토지만 좋아. 아이 돈이 되는 게 좋은 거지. 근데 아까 토지 건물 전체는 바로 팔 수가 있고 이거는 건물을 내 것까지 만들기 위해 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그런 차이가 있죠. 열세 번째 물건입니다. 평택시 신장동. 아니, 평택의 신장동이면은 그 K55 비행장 그 앞이거든요. 그런 곳에 세대가 3차까지 떨어져 가고 경매로 나온다는 것은 야, 이게 종부세가 무섭긴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 같아도 이게 절대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학령 있는 그 임차인이 있는데 1억 1,400만 원인데 1,450만 원인데 1,450만 원 배당으로 된다 다 소멸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가압류가 3억 2천 돼 있죠. 3억 2천 돼 있고 근저당이 얼마로 돼 있죠? 5천만 원을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5천만 원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보면 이 세를 이렇게 많이 못 준 거야. 여기 돼 있기 때문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이것도 그냥 낙찰을 받아가지고 내보내고 다 배당해주고 설정 없이 새로 세 준다 그러면 충분하게 5천, 6천 이상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겁니다. 평택 앞에 신장동, 서정동이 전부 다 K55 비행장 앞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임대하는 그 다세대가 상당히 많아요. 일반인들한테도 임대를 하고 그 미군에서 근무하는 사람한테도 임대를 하고 해갖고 이쪽에 그 한 10여 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이거를 만들어서 일로 옮긴다고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미군 렌탈 하우스는 1년치를 선불로 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몇 명은 10억을 현금으로 00700에다 넣고 와서 여기에 이런 다세대 지을 수 있는 땅만 나오면 무조건 사달라고 맡겨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년 퇴직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다 하나 지어가지고 그 저기 뭐야 미군들 렌탈을 받아서 일시불로 이렇게 다 1년치를 미국 본부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거의
다 찼어요, 이제. 그래도 지금 있는 것 자체는 충분히 됐고,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고 할 때, 이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 신장동, 선정동에는. 떨어졌다는 출판한 겁니다. 법규로 풀어보는 토지개발. 이것이 진짜 토지개발이다. 이렇게 제목을 했다가, 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법규로 풀어보는 뭐야? 토지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규제는 법규로 풀어봐야 되니까, 그 토지비 개발에 대한 규제를 어떤 식으로 있다는 것을 제가 어떤다? 설명드리는 강의를 언제 한다고요? 1월 달에. 얼마라고 그랬죠? 10만 원입니다. 교재 포함해서. 14번째 물건입니다. 세종시 부강면에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세종시는 아무래도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뭐 내가 올린다, 네가 올린다가 아니라 세종시는 올라간다는 게 기본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이재명 씨가 됐는지 윤석열 씨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세종시를 지금 개발하겠다는 것은 어떤 정부였어도 지금 가는 거죠. 제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는 나오면 사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 한 번 더 떨어지고 70%인데 질러서 살 거냐 그냥 살 거냐 하는데 질러서 사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질르진 않고 적당한 가격에 낙찰 받으면 되고 안 받아도 목숨을 걸고 질러서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저당이 돼 있고 공매도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공매도. 그러니까 얘 보면 이거는 건물 주인이 돈이 없다는 뜻이고 협상도 안 된다는 얘기고 아무것도 안 되고 무조건 공매가 되든지 경매가 되든지 무조건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 아무도 없다. 가격만 적당히 써서 낙찰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집 자체도 깨끗하게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도로까지 제대로 뭐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식으로 토지 개발을 해서 그 도로까지 만들어 놓고 집 이렇게 지어서 분양한 겁니다. 여기서 부강면인데 그 세종정부청사까지 약 10.7km죠. 제가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데 집에서 나오면서 여기 사무실을 내비를 딱 치면 26km인가 그래요. 정확하게 26.1km로 나와요. 그럼 집에서부터 여기 출발해서 막히지 않으면 약 40분 걸립니다. 26km. 10km라 그러면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하겠죠. 그러니까 이쪽 세종청사에도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이 집에서 살면서도 출퇴근을 할 수 있을 거라. 아무리 오래 걸려도 20분에서 25분, 30분 정도면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종시 조치원에 약 100분의 6을 해서 지분권자가 12명이 나와 있어요. 네?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이 있고 상속에 상속이야. 그래서 12명이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협상이 안 된다고 봐요. 이런 경우에는. 워낙에 그 상속으로 사해서 상속까지 갔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된다고 보고 이거는 그냥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가 일부가 여기 600만 원이 690, 700이지 480까지 됐잖아요. 이건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기가 쉬워요. 단독 음차리야 보면은. 근데 이제 보면 한 번 더 떨어져서 300만 원에 사나 490에 사나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가 보면
일부가 여기 수용을 당해요.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보면은 건축물 관리장은 없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도로가 생기죠. 여기가 지금 보면 우리가 낙찰 받는 땅이 이 땅인데 이만큼이 어떻게 한다 이게 수용을 당하는 거예요. 네, 도로로 수용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갖고 있다가 보상을 받아도 되고 뭘 해도 되니까 한 490만 원과 500만 원에 어떻게 질러놓고 기다려보자 이런 거죠. 이게 수용을 당해서 할 때까지는 몇 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로 봅니다. 이런 지금 시간이 걸리는데 한 500만 원 없다고 생각하고 집어넣고 기다리자 이랬지. 열여섯 번째 물건입니다. 경주에 펜션 두 동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것도 예전에 나왔었는데 제가 이걸 한번 추천을 했었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이때 추천을 했었거든요. 이때 추천을 했었는데 뭐 변경이 돼가지고 이때 변경이 돼가지고 어떡한다? 이게 6월 달이었는데 지금 한 6개월 만에 다시 나온 거예요. 제가 다시 추천한 겁니다. 근데 물건 번호 1번하고 2번이 두 개가 나오는 나란히. 자, 그런데 좋기는 한데 건축물 관리대장을 띄워보니까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죠.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게끔 되면은 이행강제금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나와야지 원칙인데 이게 보면은 자 봤더니 이게 보면은 물건 번호 1번이고 2번이 두 개입니다. 1번 따로 2번 따로입니다. 이렇게. 이게 물건 번호 1번, 물건 번호 2번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물건 번호 1번이 있고 물건 번호 2번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항상 보게끔 되면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 1억 2,900까지 떨어진 건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아까 건축물 관리 앞장이 있어 이 뒷장이죠. 뒷장이 여기에 보면 왼쪽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것을 위반했다고 적게끔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위반 건축물로 아까 노란 딱지만 해놓고 적혀 있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내가 여기 경주시 구청에다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적지 않은 경우는 언제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 발권을 트게 만들었죠. 발권을 튼 겁니다. 그럼 발권을 정식으로 법계에 트게끔 만들었으면 위반이야 아니야? 위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 박사님 아파트에 살아요? 주택에 살아요? 아파트 살아요? 그 아파트 발권이 튼 아파트야? 그냥 안 튼 아파트야? 응? 옛날 아파트면 안 텄고 요 근래 한 10여 년 안에 지었으면 튼 아파트고 텄죠? 텄는데 다 텄는데 트지 않은 발코니가 한 군데는 있죠. 그럼 거기는 왜 안 텄는지 아세요? 아니, 건축법에 의해서 대피 공간은 돼 있기 때문에 대피 공간으로 쓰고 있는 곳에는 못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중에서 다 터도 대피 공간 한 개나 두 개는 안 트고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15평짜리 있지 않습니까? 15평짜리 발코니는 다 트거든요. 그러니까 발코니를 틀 때에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피 공간을 만들 공간이 없어요. 대부분 다 터요. 그래갖고 15평짜리인데 한 20평만큼 커요, 넓이는. 근데 발코니가 없거든요. 박원순 시장 때에 이렇게 튼 것은 서민들이 이렇게 넓게 살기 위해서 발코니 트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불법 건축물로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5년만 물리고 5년 이후에는 더 이상 물리지 않는다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어디를 불법으로 증축했다 이런 것이 안 적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다시 말하면 여기가 이제 다가구 시그루신 데 아니에요. 그 펜션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발코니를 다 털어놓은 거 아닌가. 건축법으로 건물 전체로 봤을 때는 다 텄기 때문에 거기 불법 건축물로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불법 건축물은 크게 문제 삼지를 말고 입찰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 경주시 구청에서 이 불법 건축물이 어떤 내용의 불법 건축물이고 그 이행 강제금이 나온 게 얼마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자고. 서울에서는 이런 경우에 불법 건축을 다 터가지고 서울에서 다세대를 분양할 때 예전에 5년치 이행 강제금을 분양할 때 깎아줬어요. 1년에 뭐 이행 강제금이 10몇만 원이 나온다. 이제 뭐 그러면 이제 그 1년에 10만 원이 5년이면 뭐 70만 원인데 80만 원인다 그러면 분양할 때 1억 3천만 원인데 이행 강제금 그 5년치가 뭐 80만 원이니까 80만 원을 깎아준다. 이런 식으로 분양을 했던 거예요. 이것도 그런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